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 기억에 맞다면 지난 금요일에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처음에 그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조금 안 좋은 듯하다가 네. 실업률까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또 지수의 분위기가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황을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이 고용 지표를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이게 골디락스였다, 딱 적당했다 이런 해석에 금요일 증시가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내용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9월 고용 지표에서 좋았던 부분은 실업률이 역시 또 하락했다라는 점. 2019년 9월에 실업률이 3.5%로 1969년 12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9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3만 6천 명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은 7월과 8월의 수치 같은 경우에는 합산 4만 5천 명 정도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양호한 고용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불러일으켰고, 다만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둔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이 우려는 더 심화시지는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시켰다. 샘 페드워치에서 보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10월에 25bp 인하 전망이 한 70% 후반대를 네.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적당한 이 지표가 나왔다는 흐름에 이제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반등했지만 우리가 주간으로 봤을 때는 또 하락 마감했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 한 0.9% 정도 하락을 네. 했고, S&P 500 지수도 한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3주 연속 하락세는 8월 이후에 가장 긴 이 내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 정도 주간 기준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 이제 역시 제조업이라든지 비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미국으로부터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거시경제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해석이 지난주 증시를 좀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이제 IT가 한 1.2%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가 0.8%, 필수재가 0.5% 정도 상승한 반면에 역시 이제 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금리 하락 우려감에 금융업종이 마이너스 2.2%, 또 유가도 좋지 않으니까 에너지도 마이너스 3.7%,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인 네네. 산업재와 소재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흐름 짚어봤으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주요 이벤트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10일에 목요일부터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틀간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초에 어떤 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아니면은 좀 스몰 딜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파월 의장의 연설이 3일 연속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에 상당히 좀 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진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수입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각각 8일, 10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9일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FOMC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 점도표를 봐도 그렇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의견이 상당히 좀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시장이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얻고자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비롯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어떻게 줄 것이냐, 네.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 미중 협상 그리고 물가 이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뒤돌아보면 기술주에 또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중심에 애플이 있었죠. 네, 기술주가 금융업종에 이어서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에 좀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제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은 애플이 최근에 공급업체들에게 아이폰 11 시리즈에 대한 생산량을 10% 늘리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800만 대 정도를 뜻한다고 하는데,
구글의 스마트폰 하나의 출하량과 맞먹는다. 약간 구글 입장에서는 좀 쓸쓸한 만한 네네. 그런 비유가 나왔고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을 좀 싸게 내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에서는 역시 저가 전략이 좀 통한 듯하다. 소비자들이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도 좀 포화가 돼 있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정책이 먹혀들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가 이제 금요일에 2.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주간으로 보더라도 3.6% 정도 상승을 했고 다른 IB들에서도 아이폰 수요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네네.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애플의 실적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워낙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애플이 이제 10월 말 정도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네. 시티그룹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현재 대비해서 한 10% 정도 업사이드를 본 250달러의 이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무역 이슈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아이폰 사업 대비해서 애플 TV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마진 서비스 부문으로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특히 이제 시장의 낮은 이 실적 기대감, 이제 19년 7월에서 9월까지의 분기 실적을 10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좀 주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낮아진 눈높이를 좀 비트를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네.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애플이 당초 분기 매출을 610에서 640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월갈 컨센서스가 628억 달러로 시티는 또 더 낮습니다. 625억 달러로 가이던스의 한 중간 정도에 지금 네네.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의 상단만 이제 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시장의 기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10월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변동성도 하잖아요. 높고요. 애플은 10월 시장이 어땠을까요? 10월에 이제 애플이 이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10월 말에 아니면은 11월 초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다음 날의 실적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6년부터 이런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016년은 다소 좀 엇갈렸지만은 최근 2년간을 보시면은 2017년에 10월에 애플의 주가가 9.7%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주가가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0월에 이 주가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6%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폰 11의 발표 한 9월 10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6%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즉 보면은 그동안 한 최근 2년간의 10월의 성적과 실적 발표 이후에 반응이 일치를 했다. 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실적도 좋게 나왔고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은 신제품 발표 이후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있다. 즉 비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 변동성이 높은 10월 장세에서 애플이 좀 힘을 내준다면은 전체 이 시장도 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뿐만 아니라 그 10월 말이 되면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미중 협상 지나고 그러고 나면 또 실적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어서 특징 종목을 살펴볼 텐데 보니까 머크라고 하는 제약 기업을 들고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업종별로 흐름을 본다면 헬스케어 업종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 정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매출이 무려 58%나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9년 만에 최대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1세대가 방사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2세대가 표적 항암제, 이 암세포만 죽이는 방법, 그리고 3세대, 차세대가 면역 항암제가 되겠는데 키트루다가 상당히 좀 이 중요한 그리고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일 이제 금요일에는 키트루다가 2025년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될 것이다. 한 225억 정도의 연매출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이
글로벌 데이터 리서치라는 기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현재는 올해 한 1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이 같은 더 기대감을 높이는 이 자료가 나오니까 주가가 2.7%나 급등을 했고요. 이 기관에서는 현재 FDA에서 한 22개 분야의 키트루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1000건 이상의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중에 10%만 또 추가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박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약의 종류를 상관없이 막론하고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가요? 지금은 이제 에브비라는 회사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거든요. 네네.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휴미라가 한 2018년 기준으로 한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머크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5위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역시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가 되겠는데 휴미라는 근데 2018년에 이미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에서도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에 대해서 이번에 기대감을 표명한 기관에서 2025년에 휴미라는 이제 6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에브비라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장 점유율 80%를 자랑하는 엘러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혹시 이 내용을 우리가 국내 의약품 시장 상황과 좀 연관지어 볼 수가 있을까요? 키트루다가 국내에서는 잘 팔리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 네네. 근데 실제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고 성장세가 놀라웠습니다. 의약품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에 화이자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매출이 728억 원으로 1위였는데요. 특히 2009년에 특허 만료 이후에 100여 개의 제네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머크가 해외에서는 MSD라고 불리는데 MSD의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572억 원으로 3위였다고 하는데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2%로 상당히 압도적인 1위였다고 합니다. 즉 국내에서도 잘 나가는 머크를 한번 주목해보자. 아니면은 이런 면역 항암제 시장의 급성장세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으로 머크를 준비하셨습니다. 로지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